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퉁 불카 쇼. 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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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오늘 예. 방송 아니,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늘 세 분이 나오시기로 돼 정말 있는데. 오빠 잠깐만 있어봐. 나 오프닝 멘트 써온 것 좀 읽게. 준비 나 많이 이거- 했습니다 오늘. 준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날리기가 싫어서 예. 오늘 자, 오프닝 멘트는 이랬어요. 하시죠. 사실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풍 폭풍 전야라고 전야라고 할까요?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그 폭풍의 중심이라고 중심이라 할 할 수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진보통합당 청년 청년비례 대표 위대한 진출 그 위대한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됐어. 이렇게 이거였어 이거. 위대한 후보들이었는데 들이었는데 위대한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소개를 해드리고 네,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을 위대한 해야죠. 후보 예. 유승재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예.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자 일단 어. 얘기를 하고요. 왜? 우리 공지에 트위터랑 뭐 방송국 게시판이랑 공지에는 다 세 분이 나오신다고 네. 5명의 선정된 후보님들 중에서 김재현 후보, 김지윤 후보 그리고 네. 유승재 후보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다고 다 공지가 나갔었죠. 그리고 이윤호 후보와 조성주 후보 같은 경우는 스케줄상 안 된다고 해서 미리 처음부터 안 나오신다고. 참석하시기 어렵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으로 섭외가 돼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각 선거본부 위원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스케줄 체크를 하고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나 아까 통화했잖아, 근데. 예, 아까 통화했죠. 어제까지도 스케줄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네. 김지윤 후보는 방송 4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그것도 이제 김지윤 후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선본장이 전화를 해서 밑에 그럼 이제 김재현 후보는 일단 김지윤 후보가 왜 빠졌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본장이 전화를 하셔서 강정마을에 내려가야겠다. 네. 네, 급하게 후보자는 급하게 내려가야 된다. 뭐 그래서 폭파하고 지금 예.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아니 강정에 어제까지 안 가셨지 않느냐? 어제까지 안 계셨던 분이 왜 갑자기 내려가느냐? 이랬더니 해적기지 발언 때문에 조정동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우파랑 싸워야 한다. 예. 거기까지.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네, 급하게 불참을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참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막 납득이 안 간다고 많은 항의를 하였으나 자, 예. 그리고 갑자기 김재현 후보 네. 방송 10분 전입니다. 전에. 방송 10분 전에 전화를 했더니 네. 아니 어디 계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죠.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역시 김재현 후보 본인이 아닙니다. 선 본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다른 사람이 전화 안 했나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 있습니다. 방송 3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한테서. 김지윤 후보 선본인데요. 그래서, 예. 또 무슨 말씀이시죠? 왜냐면 한 2시간 동안 폭풍 전화가 오갔거든, 나랑.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예, 어쩌고저쩌고 막, 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박명희 씨 아니세요? 그래서, 네? 예, 아무튼 뭐 네, 이런 뭔 사태가, 소리야. 예. 이런 블랙 코미디를 저희는 방송 전에, 뭐 예. 폭풍 같은 하루가 정말 리얼 시사 버라이티 쇼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한편으로는 예. 이런 폭풍을 해집고 지금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식으로다가 예. 다 떨어뜨리고 단독 출연하셨기 그래요. 때문에 새 연속 기회가 아닐까. 후보이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유승재 후보. 네. 카메라 좀 보시고. 네. 저는 이 통합진보당 위대한 진출 최연소 후보입니다. 25살이고요, 만으로 이제. 상큼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유일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위대한 진출 나왔습니다. 이승재입니다. 야. 너무 멋있어. 진짜. 유승재 후보, 이 후보까지 안 나왔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 손가락 빨면서 오늘 그냥 방송 소주 갖다 놓고 와 위대한 진출 이분들은 이렇게 망해버려라. 하고 저는 당사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진보당 뒤집어버려 불을 싸시르든가 청년위원회를 불을 지르러 갈 뻔했어요. 저희는 진짜. 와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진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네. 방송 시작해야죠. 네 그럼요. 근데 유승재 후보 좀 강조해드릴 면이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직접 실물을 보니까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 근데 네.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젊잖아요. 국회의원 후보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렇게 젊어 보이는, 치렘님 젊어 보이는 것과 진짜 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것과 진짜 어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곱게 생기셨습니다. 예. 아, 유승재 후보는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올라오셨죠? 네, 제주 강정에 어제 갔다가 예.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다가 이제 오늘 전 다들 여기 오시는 줄 알. 다 내려간 사람이 또 약속시키러 올라온 사람들이네. 그렇죠. 갑자기 뭐 내려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급하게 나는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려가서 싸우고 있다가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역시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마음도 이뻐? 예. 자, 우선 본격적으로 유승재 후보의 1인 단독 콘서트입니다. 오늘. 좋으시겠어요? 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바로 첫 번째 코너 30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빼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민생 평화통일 주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요. 단체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민주, 민생, 뭐 평화통일, 뭐 주권연대 다 붙였고요. 거기서 공동의장 이런 거 맡아서 이제 좋은 단체가 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려고, 네, 양력에다가도 이걸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25살 이윤호 후보랑도 생일을 한번 봤는데요. 생일로 제가 다시 또 이겼습니다. 제가 최연소입니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승재입니다. 잘하셨어요. 30초 딱 맞췄어. 예, 와, 30초도 정말 훌륭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진짜요? 네. 바로 그럼 오늘 유승재 후보의 네. 속사정을 샅샅이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예. 저 좀 샅샅이 뒤져보고 싶어요. 예. 저 벌써 반했거든요. 펑크 안 내고 왔다는 것에서 이미 저는 제 표는 당신 거예요. 이미. 청년진보 제 표는 그냥 확보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한표 확보하셨네요. 네. 자, 샅샅이 한번 뒤져보죠. 광고 안 들어요? 지금 광고를 듣기에는 후보자들이 너무 없어서 음. 바로 들어가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시죠 뭐 그러면. 네. 유승재 후보에 대한 질문을 MC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딴 후보자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공통 질문도 다 유승재 후보한테 네, 몰아서 맞아요. 모든 공통 걸 다 질- 몰아서. 저희가 지금 공통 질문하고 각자 질문 다 준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아서 여기 하고 파일 드릴 테니까 오늘 아주 2시간 동안 홍보하세요. 그냥 예. 자기를 홍보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독 콘서트의 느낌이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많이 퍼뜨릴게요, 진짜. 와, 완전 정말 유승재 후보 성분에 들어가고 싶어져. 자, 이완 선생님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 뭐 일반 각계 질문부터. 네네네네. 내가 그냥 먼저 이제 질문할게요. 2011년 5월 4일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와 정말 아까 강조하던, 어. 아까 강조하던. 의장으로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가 네. 5개월 만에 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대한민국 이게 진짜 법치국가 맞나?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5개월 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코미디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사건 개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작년 있었던 일이에요. 예. 네, 2011년 5월 4일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전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시죠. 네, 아, 술을 시간 많아요, 우리. 충분해. 아주 많이 마셨어요, 술을. 한 술을 많이 6시, 마셨어요? 네까지 마시고, 술을 마셔서 집에 들어가서 잤죠. 근데 네, 7시쯤 들어간 것 같은데, 한 7시 40분쯤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막 방에서 막 사람들이 뭘 막 다 뒤지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압수수색을 집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딱 2번 조사를 좀 받았어요. 뭐 홍제동 대공분실 뭐 일로 가가지고. 뭐 때문에? 대공분실이 아직도 있어요? 국가보안법 네, 위반 혐의라고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아니, 아니, 무슨 뭐, 짓을 하셨길래? 혐의는 없는데.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뭐 했다. 뭐 그리고 뭐 6.15 청와대인데 학생위원장이다. 뭐 이래서 이게 뭐 이적단체 뭐 구성 뭐 혐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적단체 구성하셨어요? 아니 저기 이적단체도 아니에요 6.15 청와대가 근데 그냥 혐의다 해서 그냥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조사를 2번 하고 안 부르더라고요. 뭐 별로 조사할 것도 없었는지. 근데 한 5달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때 딱 그때였어요.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뭐 종북 좌익 세력 척결하겠다 뭐 이런 걸 딱 얘기했을 텐데 갑자기 영장이 재청구가 되고 아니 기각됐던 게
네, 저는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도 기각됐었거든요, 5월달에. 근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아니, 그러니까 영장이 뭐 제대로 돼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갑자기 구속됐다고요? 구속영장 그냥 그 실질 심사를 하겠다고 하고 영장 재판하면서 바로 이제 아니, 그럼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거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 추측건데 이건 추정건데 네. 그 6.15 청와견대 활동을 제가 딱히 한 건 없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그게 안 맞아서. 근데 네. 이제 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요 단체에서 주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걸로 이렇게 엮어버리구나. 네, 그렇게 아니, 해보려고 그럼 해서 구속이 돼서 실형을 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구속돼가지고 근데 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대공부실에. 그리고 서울구치소도 처음인데 갑자기 그냥 독방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독방에? 네. 들어가래. 네, 그냥 갔는데 뭐 여기 막 2번 이렇게 써있는데 2번은 뭐 독방이라고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 70일 정도인데 재판 중에 판사가 갑자기 이제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다 압수수색해갖고 도주할 우려도 없고 여기 왜 있을 필요가 없다. 판사가 갑자기 직권으로 보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럼 뭐야? 그럼 뭐지? 뭐 갑자기 그냥 자기가, 압박 주려고 잡아간 건가요? 끌려갔다가. 그때 몇 살이셨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오고. 이제 25살 때였죠. 작년. 작년. 70일을 그냥 저기 그냥 날려버렸네. 그렇죠. 아, 안 무서웠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무섭진 않았고. 체질인가 봐. 개인적인 어떤 뭐 이렇게 소회라든가 저 같으면 되게 막 되게 좀 황당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막. 나 이러다가 그냥 끌려가서 쥐도새도 이거- 모르게 이거- 탁 치고 억하고 죽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이런 같은데 식으로면 막 고소해야 되고 막 고소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가 직권보석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검사가 오히려 다시 그걸 항고하더라고요. 다시 구속해야 된다 이러면. 항소 다시 해서. 아니 무슨 짓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공소장이 막 이만큼이더라고요. 근데 네. 봤는데 뭔데? 진짜 뭐 제가 한 게 없어가지고 판사한테 이제 계속 다 얘기했죠. 이런 거 진짜 내가 안 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야, 이 독방은 보통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 가다 놓는데 집어넣자마자 독방으로 번겨버리는 건. 저 해맑은 소년 같은 얼굴에 어디가 위험해 보여서 그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 위대한 진출 발표하는 날이 3월 12일인데 그날이 제가 이제 또 재판 날이에요. 다시 또. 3월 17일에 재판을 해요? 네, 3월 다시 그 12일 날. 항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되죠. 아 그럼 그날이 정말 인생의 기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선례를 봤지 절대 뭐 저기 될 수는 없는 사건이 그 정도는. 근데 무지하게 억울하겠네. 70일 그냥 꽁으로 살았네 그냥. 어떻게 아, 참. 뭐 심정은 어때요?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좀 더 튼튼해지는 과정이겠지. 뭐 시련도 겪고 뭐 이런 과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있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책 보고 그냥 정말 차분했어요? 차분했어요? 예, 마담 차분해지더라고요 거기 차분할 있으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밖에 없어서요. 뭘 거기서 할게 없. 차분해져? 차분할 수밖에 없어. 아 이분이 좀 감옥에 아. 좀 학교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물 먹고 말자. 아니 이 사람 얼굴 쏠리나 이게. 아, 이 형님 좋은 형님이에요. 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라든가. 너무 어렵다 이름이 근데. 좋은 것만 다 이름들만 갖다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주워서 부르기도 힘들어. 처음 질문부터 이렇게 구속된 얘기를 갑자기 탁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제가 했던 주요한 것들은 이제 뭐 천안함 사건 일어났을 때 진상 공개하라고 활동하던 거,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하라고 하는 거, 뭐 민주주의 지켜내라고 하는 거, 뭐 FTA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 전반 다 이제 이명박 정권을 까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안에 들어가니까 주로 홍보 활동인가요, 그러면? 실천 활동을 많이 했죠. 실천이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내용이 맞다. 이명박 정권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뭐 선전전 같은. 그렇죠. 네. 네. 계속 그렇게 알려나가는 일들을 하셔왔던 거네요. 네. 그걸 이제 단체를 조직해서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 단체에서 이제. 그게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인가요? 네. 줄여서 민권연대라고 하셔도 돼요. 아, 민권연대. 아, 그래, 민권연대. 제일 쉽다. 민권연대. 괜찮다. 괜찮다. 네이밍은 누가 했어요, 이거? 이게 제가 좀 오래됐는데 기억에 이걸 막 공모를 했거든요. 아. 이 이름이 별로다. 2000년대 이렇게. 근데 공모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쭉 간다. 막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민생, 민주, 평화. 소중한 가치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됐다 이거면 이러면서. 그러셨구나. 아, 지금 최연소시잖아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그렇잖아요. 네.
지금 유승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면 진짜로 최연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최연소가 아니고 역사상 최연소예요. 아세요? 우리나라 그렇죠. 역사상. 지우고 싶은 이름을 지울 수 있어요. 그렇죠. 지우고 싶은 이름이 누구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26살에 네. 국회의원이 돼서 최연소였죠. 거제도에서 예, 예. 그때 국회의원이 된 게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요. 김홍종이 돈이 많아. 멸치 장사해가지고 돈이 많았어. 그래서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후보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지. 26살에.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집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 에이,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독자적으로 이게 나섰단 집안 말이야. 좋아요? 아니요. 근데 이 최연소라는 게 그런 또 프리미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쪽에서 볼 때 이게 너무 이 30대도 아니고 20대의 이 인생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국회의원 하냐 아주 부정적 시간이 꽤 많습니다. 네. 오늘 사실 다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20대 유권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20대 국회의원 없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좀 비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0대 유권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20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20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어려서 인생 경험이 짧지만 더 많이 경험해 보려고 거리에서 그냥 막 계속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쌍용차 거리에서 살아왔어. 네, 거리에서 국민수는 사신 분 아니었고요. 여기 계시는데. 네,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뭐만 얼굴 빨개졌어. 그럴 것 같다, 아까부터. 자기가 반대되는 걸 자꾸 나한테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쪽으로 갔다 그러네. 거리에서 살아오죠. 쌍용차라든가.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돌 맞아가지고 막 뼈가 무너져서 막 실려가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돌을 맞았었어요? 그 돌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누가? 사측에 이 고용한. 용역들이. 네, 용. 오, 험하게 사셨네. 얼굴 같지 않게. 25살인데 감옥도 갔다 오고. 그 사회 경험 교통사고로 있다. 뉴스데스크도 나왔고. 민중의 소리 그 전 대표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신 그 윤 대표님이 남자는 한 번쯤 감옥을 갔다 와야 된대요. 이 저하고 가깝게 된 계기고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한 번 정도 거기 갔다 치료 와. 오빠랑 술을 딱 마시면서 거기에서 거기서 한번 갔다 와야 돼. 거기서 제가 결심을 이래가지고 했죠. 방송을 해야 되겠다. 낚여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1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윤 대표님이 얘기하는 건 그 정치범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신 거예요? 정치범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가 일단 가자. 뭐, 의미가 있다. 진짜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다 칩시다. 예. 근데 아무튼 뭐 그건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가장 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이 의문과 제 주변 사람들의 이 생각을 한번 대신 질문해 드리자면은 이 통합 진보당 이 뭐 실제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북에 대한 거 뭔가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쪽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왜 진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이 여기밖에 없는데 실질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왜? 그럼 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해하고 좀 의문을 갖고 이제 까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통합당이라든지 진보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것과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북 성향에 대해서 본인은 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왜 빨갱이 당에 왜 들어왔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요, 이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우리 통합진보당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 이것들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당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더 많이 막 들어가고 막 그게 사람 아니다, 만나면서. 이거죠? 그쵸. 어허. 6.15 14선언 이행하고 한 번 더 평화 실현하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가치라고 보는 건데 이게 뭐 조중동이라든지 여러 걸 거치면서 되게 다르게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대중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더 많이 만나가지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제일 활력 있고 혈기왕성한 이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진정서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겠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잘 알려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듣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자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부족함은 그런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뭐 수, 뭐 당원의 그런 수라든지 성향은 뭐. 없다. 없는데 그렇게 알려졌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통합정당이 종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결의가 같이 번영하자,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뭐 서로 존중하자, 이해하자 이런 가치는 저는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건 맞다고. 그렇게 맞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지금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서 저는 피가 끓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좀 참어. 이 천안함이나 특히 연평도 이번에 같은 들어가면 못 나와. 경우에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죠. 근데 연평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이제 다 포격을 가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제가 좀 성향이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다 했으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뭔가 보여줘야 돼.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동포니까 무조건 감싸만 안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적절한 우리를 적이라고 명시한 이상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잠깐 멈춰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일단 기본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네. 되죠. 근데 전제로 봐야 될 건 그럼 이게 왜 일어났냐가 원래 우선인 거잖아요. 사실 뭔가 액션을 취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훈련을 거기서 이제 북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사건 자체로 보면 이거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었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럼 이게 왜 일어난 거고 그럼 이게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저는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저는 그걸 왜 안 하냐가 일단 기본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평도 사건 자체로는 이제 따로 봐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 네, 그럼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일단 뭐 그건 북을 이제 비판하는 면이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를 더 많이 비판했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14선언 약속을 안 지킨 게 이명박 정권인데 그래도 북도 어쨌거나 그럼 그 6.15 정신에 위배했다라는 글을 본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이명박 정권에 기대할 건 사실 없다고 보는데 서로 끝까지 이 정신을 이어나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한순간 한순간에 이걸 이렇게 탁 놓치고 무너뜨리고 이러진 않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게스트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다 할지언정 일단 믿고 앞으로 나가야 미래가 생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승재 후보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그 문제를 통일과 군대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굉장히 들었어요. 그 사람들 네. 사이에 호응이 컸어요. 예. 자기만의 독자적 영역을 만든 거야. 네. 통일과 군대 문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샘플로 한번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건 사실 군에서는 모병제를 이야기한 거였고요. 통일 문제는 전 이제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을 사실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결론은 통일이 출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걸로 통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한번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이 네. 한번 그 부분만이라도 발췌해서 좀 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민간 교류가 잘 될 때는 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이 같이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공생 공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또 일례로 들어보면 이제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또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서로 간의 이익이 있는데 이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이제 이 파탄 나고 5.24 조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남북 간의 이런 교류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개성공단 같은 거, 그리고 낮은선봉, 뭐 황금평 이런 이제 북에서도 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남북이 같이 협력했을 때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북중로 이어지는 가스관 사업들도 이제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 남북이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때 되게 많은 이익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더 청년 실업이라든지 경제 문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보는 거고 모병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야 모병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저는 모병제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령이 많아야지 이 국방력이 강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첨단전을 하는 시대고 오히려
이 모병제 통해서 진짜로 박수받고 대우받는 그 군대가 되면은 훨씬 전문성 있는 군을 양성하기도 좋고, 이제 뭐 군에서 사실 일어나는 요즘 막 뭐 집단적인 이 병역 기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적인 문제들, 뭐 인권 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구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모병제로 갈 때 사실 더 큰 효과가 있고, 세계적 추세도 이미 한 109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고 있고, 대만도 2013년부터 모병제를 실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서 모병제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좀 드렸습니다. 그럼 모병제를 만약에 추구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항상 저 우측에서는 네. 그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수치적인 거는 지금 더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병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가장 특이한 점은 장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장교가 많으면 이제 장교들한테 가는 것들, 뭐, 그리고 부집이, 뭐, 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요번에도 이제 14조 원 국민열세로 이 무기 수입을 하잖아요. 네. 이제. 네네네. 저는 이런 불필요한 무기 수입에 들어가는 돈 같은 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요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기 저는 수입이? 예전부터 이 무기 수입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비교해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있을 때도 미국의 무기를 우리는 기본 무조건 사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뭐 이제 그러면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저렴하고 좋은 무기를 사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안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가 되진 않지만 이 남북 관계가 같이 풀려고 하는 과정, 특히나 요즘에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보면은 되게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빨라지는 네. 나오고 있는 이 기사들 보면 이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 통해서 네네. 저는 군축을 서로 감소해 나가는 거라고 봐요. 끊임없이 서로 늘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3대째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3대째 지금 저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대통령 3번 해먹는 것도 지금 저기인데 여긴 지금 3대째 해먹고 있는데 3대째 해먹으면서 워낙 그 어린 저기가 지금 친구 저기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지금. 저번 주에도 그 15만 명이 모여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바로 몇 킬로 위 이 땅에서 저러고 있다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과연 우리의 그런 진정성을 알아줄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믿음이 있고. 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뭘 말했죠? 서로 믿어야 된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근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하신 분이라든지 북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도 충분히 뭐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저는 하나도 서로 간에 이걸 믿을 수가 없고 되게 비정상적인 사회로 인식하지 않아도 서로 충분히 존중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한 다른 소위 말하는 되게 뭐 북의 뭐 친북적인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대다수의 정치인들, 북에 갔다 온 그분들이 이야기했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난 뭐 소감 같은 걸 막 이렇게 무조건 아니면 하는 것들 보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이 유승재 후보에 대해서 우리 물어볼 게 참 많잖아요. 네, 쌓였어요, 지금. 요것은 이제 일단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아, 이 오빠가 궁금해요. 제가 조만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왜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고 이런 한반도 상황의 위기가 도래했다 다시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 빨리 딴 질문 해야 돼요. 그냥 빨리 바빠요. 딴 지금 질문 강정에 할까요? 있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강정마을에. 그리고 같이 출연하기로 했다가 오늘 펑크낸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펑크낸 김지훈 후보는 그 해적 기지라고 표현을 했다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뭐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단 말이죠. 그 강정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고, 강정에 대한 생각, 그 해군기지와 지금 환경권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에 지금 현재 있다 왔으니까 분위기부터 네.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갔을 때부터의 분위기는요. 저는 일단 뭐 이게 뭐 놀랄만하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여성분인 그냥 가만 앉아 있었는데도 방패가 사실 때리려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난다든지 네. 아니면 평화라는 그 가치는 되게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누구나가 다 지키고 싶어하는. 근데 거기에 꼭 그 제대로 된 절차도 물론 거치지 않았던 그런 과정으로 쭉 통해가지고 해군 기지를 꼭 들여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런 거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 병력을 배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구럼비 이 바위들 다시 이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인력으로.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어제 이정희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화약 그 법에서도 이제 어긋났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적이더라고. 근데 그 화약 쓰는 게요.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네네. 아무렇지 않게 6번이나 그거를 발파해서 폭파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다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제 대표진이 이제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다 이제 다시 해제하자고 얘기했는데 해제할 수 없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런 거짓말과 불법적인 것까지 다 다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정 마을 자체가 너무 주민분들 간에 힘들어하는 이 오래된 이게 이제 어느 많이 부분을 눈에 힘들어.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뭐 가족들 간에도 얼굴 안 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서요. 그게? 네, 그 뉴스 타파도 보니까 네네.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도대체 이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나 이게 이제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 여기에 물론 저는 다 추정이니까 할 수 없지만 꼭 이 해군 기지를 들여오려고 하는 정부의 그 태도. 그 뉴스 봐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쭉 그냥 그러니까 이 정당한 중요한 의사 문제를. 결정 과정이 없었다. 그쵸. 정당하게 이렇게 서로 토의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는 그 미군 부대가 있는 소위 말하는 기지촌이라는 데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천 시민의 70% 이상이 다 미군 부대 관련된 걸로 생업을 하고 있는데 미군 물러가라 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가슴이 초커초커 내려앉아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미군들이 일으키는 살인 사건이라는 걸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치. 저렇게 저 인간들 이렇게 물로만 가라 그러면 우리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강정마을 이상의 어떤 이런 갈등이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불가구 옆에서도 지금 뭐 롯데건설이 큰 걸 또 하고 있고 약간 그 강정마을을 정치 이슈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뭐 딱히 그 마을을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마을에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못 쏟은 게 있는 거죠. 저도 어제 가서 되게 많이 반성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도 제주를 갔고 재작년에도 제주를 갔고 강정 문제를 알았는데 지금처럼 절박하게 가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발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 계속 가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뿐 이제 너무 심각하게 닥치니까 강정의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딱히 이거를 정치 이슈화 시키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기본 이 정권의 입장이 어떤 건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다 그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처음에 그리고 그 기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되던 지역은 강정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다른 두 지역, 제주에 있는 그 지역들이 얘기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강정으로 쭉쭉쭉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정이 딱 알맞아서 준비해오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부분이 해군기지 자체가 불필요하다. 네, 저는 일단 그거죠. 예. 그곳에 천에 제주를 딱 도착하고 어제 느낀 게 아름다운 섬 제주 뭐 칠대 관광 명소 해군기지는 이런 어딘가에는 것들인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이제 그 미군 기지가 필요하진 않다고 본 거죠. 제주도 자체에. 저는 이 땅에 아름다운 미군 기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사실 생계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주둔비가 네. 오히려 주민들의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었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이제 그 외관 땅의 고엽제 문제 네, 이런 네. 것들 봐도 그리고 용산에서의 미군기지 자리를 봐도 미군기지 있었던 곳에 어디 하나가 우리 땅에 도움이 됐고 했는지 그걸 단 한 군데도 저는 근데 보수 우익에서는 이제 안보를 위해서 미군은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실제로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익에서 뭐 리플 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와, 저런 걸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반박을 하시자면 저는 일단 그거는 기본 가치관의 문제가 일단 하나 있겠지만 기본 저는 사실관계를 좀 바탕으로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네. 미군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 북과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갑자기 뭐 우리가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군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네, 6.15 선언 네, 이후에 6.15 14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런 일은 그럴 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14선언 이런 서해상의 평화의 지대 구축하자 이런 것들 6.15 선언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런 이야기 오면서 평화의 급물살을 탔는데 지금 그 수많은 국방비, 혈세,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 내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전쟁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이미 북은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도 이제 핵보유국이잖아요. 저는 모르죠 그건. 아니 뭐 일단 세계에서 다 내고 있으니까 뭐 보유하고 네. 있다고 인정한다고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은 다른데 지금 저는 뭐 그 분쟁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쭉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질문을 놓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아니 지금 휴전 대북 상태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하러 온 거. 예, 아니 뭐 그건 뭐 저기 오늘 아니 이분이 그쪽에 대한 그 주렘님은 항상 어떻게 해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북한이 그래도 우리한테 계속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포격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감싸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있고 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걸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게 들립니다 저도. 그러나 거기에 지금 집단 자체가 지금 뭐 그 지도층 자체가 굉장히 지금 휴전 상태인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언제 어느 때 전쟁이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그야말로 한 번이면 끝장나는 거고 뭐 우리가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막연하게 국방비를 삭감하고 뭐 미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믿고서 우리가 뭐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 대비가 이제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 네,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저는 우리가 막 뭘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남북 대화 그래서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남북 간 대화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뭐 육자회담도 재개할 수 있고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근데 문제는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네. 제기를 안 해도 안 해놓고 한다. 계속 그렇게 하는 마지막으로 문제가 제가 있다. 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놓지 않네. 꽉 물었어 아주. 이제 후보만이 오빠 대답해 오늘-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힙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좀 많이 대화를 하고 이런 뮤지션들이 20살, 21살. 근데 희한한 걸 제가 느끼는데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굉장한 충격을 받고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분단된 시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요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언어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많이 이제 이 사회 사회를 구성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제도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막연한 통일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모르잖아요. 이제 미래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보다 더 나빠질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세대까지가 통일하면은 우리 다 뭘 퍼줘야 되고 뭐 다 우리가 내야 뭐 되고.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관심이 더 있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러지 않았더라면.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6.15 공동선 14선언 지나면서 봐왔던 세대들이 더 잘하고 그리고 요즘 그 2008년 촛불만 봐도 그 뒤로도 그렇지만 되게 어린 친구들,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되게 정확히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세대들이 더 잘할수록, 그리고 앞선 세대들에서 이제 6.15 공동선언, 14선언, 남북 경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을 가져오는지, 함께 번영하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았던 세대들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이게 같이 병행됐을 때 그런 것들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저는 그 오랜 기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딱 바뀔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하고,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0대인데 어렸을 때에 갖는 생각하고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때는 북쪽에 대해서 공포심을 안겨주는 그런 식으로 됐고,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면 그쪽에 식량난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제 공포심이라기보다 저쪽은 거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온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왜곡된 그 정보가 계속 유입되어 왔고, 특히 중국을 통해서 오는 정보 장사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상한 정보들, 이것이 마치 진실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대북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글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통일 문제 지금 토론하러 온 세 것 명이랑 같은데. 할 걸 혼자 하시니까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네, 거죠. 그래, 맞아. 예. 앞으로 뭐- 시간 더 많으니까. 자, 뭐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단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그 강정에 지금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제가 정리를 좀 끝나고 예, 그냥 해보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들으실까요?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이 아직 안 풀렸어. 그리고 이 오빠는 풀리지 않았어. 지금. 화가 났어. 아니 표정이 딱 보면 보여. 그러니까 이건 뭐 만족스럽지 않은데 뭐 이런 표정이 보이는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노브레인의 청년폭도 진군가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청년폭도 맹진가. 네. 아, 맹진가. 청년폭도 맹진가. 청년폭도 맹진가. 듣고 계속 하도록 예, 하시겠습니다.
있지. 암만 뼈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오빠 완전 힘나게 해줄까? 오빠 따라해. 아이. 진짜 피로의 복제는 민중의 소리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어느 한날 솜씨 사랑해요 사랑해 짓궂은 않게 이야, 민중의 소리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곱슬머리 모두 다 나의 그대죠 나의 그대죠 나의 사랑 그대죠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네. 예, 신나는 곡이었네요. 신나는 광고였습니다. 아유, 저 너무 초반부터 저희 질문들이 공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제 생각인데 이 펑크맨 2명에 대한 울분이 차올라서 아, 느껴졌어요. 김재현 후보와 김지훈 후보에 대한 울분이 차올라서 이렇게 괜히 유승재 후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진짜 질문을 말이야. 했던 것 같아. 그, 이제 좀 그 분위기를 분위기. 전환해서 우리 좀 화기애애하게. 우리 유승재 후보, 예, 그, 언제, 개인적인 그런 거.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 딱 2006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왜, 뭐야? 왜? 4월 20일? 2006년 4월 28일 무슨 날이 있어요? 그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전 남친 생일인데. 아, 진짜? 전 남친. 아, 이게 생일은 기억이 나더라고.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날 산업대학교에 서울에 이제 과학기술대학교였는데 네네. 그치.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육 문제 해결하려고 다 모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학교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배가 나이 차이 한참 나는 99학번 선배가 한번 거기 가볼래?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선배 다이면 다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따라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네, 한 5,000명쯤 되는 학생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2006년이면 몇 살이셨던 거죠? 20살 때요. 와, 그러니까 선배 따라서 네. 그 한두 강남 번씩 갔구나. 봄식하고 이럴 때, 네. 이럴 따라 때지. 강남 갔어. 그러지, 그럴 어. 때지. 그 그랬는데. 충격이었죠, 충격. 막 수많은 깃발들, 막 전국의 아, 대학생들. 나도 그랬어, 20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뭐 문예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막 아, 율동을 췄어요. 선동무, 네. 길을 열어라, 정연이여, 막 이런 거 치고, 바위처럼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너무 재밌어 보여서 형 저도 저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때부터 뭔가 계속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 걸까?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 전엔 저는 아무런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나쁜 선배한테 빨간물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2006년 4월 28일 날 문화 충격을 당했다. 이때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 근데 보통 저 어른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아하셨나요, 집에서? 집에서는 원래 기본은 제가 뭘 하는 거를 존중해 주세요. 좀 믿는 많이 그런 게 있고 뭐 옳지 않은 길을 가진 않겠지 뭐 나쁜 길은 가지 않겠지 이런 믿음이 좀 일단 있고 네 인생은 결국 네가 사는 거니까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 옛날부터 있으셔가지고 네. 부모님이요? 네.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저 혼자예요. 외동인데, 외동이고 늦둥이. 외동인데 이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래, 승재야, 네가 갈 길을 가거라. 이런다고 말씀해. 눈물 흘리시면서 아, 눈물을 아, 흘려요? 그러니까. 왜요? 감옥 갔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많이 결혼한 지 10년 슬퍼하셨어요? 있다가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이. 늦둥이. 아, 네. 그럼 늦둥이. 짠한데? 좀 약간 짠하네요. 네.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를 친구들은 하겠다. 처음에는 그냥 놀렸어요. 근데 놀렸어? 네가 이러면서 네가 국회의원! 아, 크게 관심 없어서 저를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그때부터는 그냥 기호 1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호 1번 이러면서. 아, 지금 기호 몇 번입니까? 지금. 아, 지금은 이제 2번입니다. 기호 지금 2번이야? 청년비례 위대한 네. 제출 후보 2번입니다. 네. 기호 네. 2번. 네, 잘 찍어야 돼요. 유승재. 2번으로 잘 찍어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진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들은 그냥 뭐 네가 그쵸. 국회의원! 뭐 이런 반응이라고 했고 친구들이 한결같이 기호 1번 이걸로 가는 거고요. 근데 항상 부를 때 기호 2번 이렇게 부르고 오케이. 아니, 저 한참 술 먹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자 만나고 놀 때인데 그런 건 안 부럽지. 아, 여자친구 있어요? 어떻게? 아니요. 이제 있어야죠. 아, 그리고 연애나 또 노는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빨리 해야죠. 진짜 제일 좋을 텐데. 급해요, 지금. 전 지금 3포 세대 중에 제일 싫은 게 연애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삼포 하니까 또 삼포가 뭡니까? 삼포가 연애 포기해야 되고 또 뭐 포기? 결혼, 결혼을 출산, 하고, 출산을 요새. 포기하고. 그럼 뭐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 다 어떻게 되는 보면. 거지. 아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원래 없는 그냥 모태솔로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있었죠. 언제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여기 와서 이런 질문 받았지. 뭔가 다시 이게 약간 아침마당 이런 느낌으로. 뭘 몰라요. 제가 대본에 보너스 질문에 다 물어봤는데 아침마다. 써놨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딱 이렇게 했는지.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몇 달밖에 안 몇 됐는데.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어. 몇 달인지 다 알아. 나는 몇 달, 몇 날, 며칠, 몇 시간까지 알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있었으면은 지금 이 험난한 이 운동 기간에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진 않아요, 어떻게? 네, 마음 아쉽진 좀 아니, 않아요. 잠깐만. 이럴 땐 그런 건 감정이 질문하는 게 아니야, 시작하고. 오빠. 잠깐만. 왜 헤어졌어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 어떤 죽일 짓을 했길래.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만 파고들. 아, 가슴 아프게. 아, 왜 이런 질문 좋잖아. 왜 남자는 근데 헤어졌어요? 보통 헤어지면 자기 탓을 하게 돼요. 예. 나는 누가 나한테 왜 헤어졌어요? 이러면은 미주 알고 보자. 그 놈이 나쁜 놈이 얘기해. 그게 있잖아요. 걔가 말이야. 다 하는데. 아, 유승재 아, 오빠는. 참. 아, 저도 할 뻔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할 뻔했어요, 진짜? 아니, 농담이에요. 아, 아니구나. 그럼. 하긴, 뭐. 여자가 찼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왜, 만약에. 왜 너는 왜 전단이나 돌리고 다니고,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이러면서 여자가 차지 그치,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도저히 못 견디겠어. 운동에만 빠져있는 너. 이러면서. 운동 택할 거야, 나 택할 거야! 뭐, 이렇게. 조직을 택하든 나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뭐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예. 있다.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죠. 그런 식으로. 그쵸, 많이 했죠. 예. 거의 뭐 하루에 24시간을 배분하자면 뭐 몇 분에 몇 정도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4시간, 5시간 빼곤 다 쓰지 않을까요? 매일 술도 먹고 하니까 매일 새벽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아이고, 자는 그러면은 시간 빼고 술은 왜 매일 먹습니까? 그 거기는 원래 매일 먹어. 아, 사람들이랑 이 같이 일하면서. 거기는 그쵸, 뭐 그냥. 선전전 한번 나갔다 오면 그냥 먹는 거고 같이 많이 만나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오늘 집회 갔다 이러면 먹는 그렇지. 거고 그냥 그쵸. 네. 하고 그런 건데, 건강은 괜찮죠? 괜찮죠? 네. 제일 막내인데, 괜찮아, 건강해야지. 아니죠. 난 그러니까 26이에요 지금. 난 나중에 신문에 뭐 유승재 의원 뭐 몰래 데이트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최샤랑. 야 이건 충격인데. 나오는 개수마다 이런 거. 관수랑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예. 이건수 후보. 이간수 후보랑은 결혼한다 그랬었는데 아, 예. 비키 나올 때 또 비키한테 그러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유일하게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남자 슈렘님입니다. 다른 거 질문 좀 해봐. 아, 좋아하는 정치인, 싫어하는 정치인.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은 이정희 대표님이에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딱 보면 드는 이미지가 되게 부드러우시고 유연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이나 물러서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는 그 작은 몸집 체구에서도 큰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지지 않고 버티는 아, 뭘 멋있네. 그렇게 감탄해. 그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무지하게 멋있네. 그럼 싫어하는 정치인은요? 많은데. 많아요? 많겠죠. 1, 2, 3 꼽자면. 원. 아니 뭐 역사적으로 다 싫어하는 통틀어서. 거 말고.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줄줄줄줄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를 그냥 관뒀으면 하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 그건 뭐 알아서 관둘 거고. 네. 그러니까 관두실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은 이유는 굳이 우리 모두 안 오늘 들어도 다 알지만 아니까. 네. 그럼 정치인 한 사람의 문장 하나 이래서 한 번씩 해볼까요? 박근혜 대표 싫어하죠? 싫어하죠. 예, 왜 싫어합니까? 너무 많은데. 한마디. 싫은 이유도 너무 많아. 박근혜. 정수장학회. 정수장. 정수장학회. 와, 나오는데. 괜찮다. 또 이런 또 식으로. 대봐요, 또 대봐. 박희태. 아이, 뭐. 돈봉투 뭐 이렇게 나오고. 봉투 너무 많. 그 뭐 많잖아. 강용석? 고소급 하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우겠다.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분 좋았어.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을 굳이 지워서 좋을 건 뭐가 있나요? 제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지. 아, 예.
그 특별히 더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때 되게 어릴 때였는데 예. 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늦둥이니까 어차피. 그렇지. 네. 근데 할머니가 눈이 거의 안 보시는데 할머니 투표를 하러 들어갔는데 투표소에 예. 제가 따라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맨날. 근데 제가 아무것도 투표소에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보이셔가지고 모시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착하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1번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안 좋아하는 대통령을 찍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구나 이런 마음. 할머니가 찍는데. 그래도 할머님이 찍으시는데 어쩌겠어요. 저 할머님 이렇게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무조건 묻지도 않고 1번 찍으시면서 그런 경우가 꽤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후보를 계속 찍으시잖아요. 근데 또 요새는 또 보수 청년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인데 20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나 그 친구는 좀 요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뭐 손수조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랑 지금 같이 붙고 있죠. 근데 이런 보수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일단 뭐 개인적인 비방을 뭐 할 생각은 없는데 뭐 가끔 이렇게 인터뷰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이런 가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드는데 같이 살자. 네. 나도 좀 살자. 네. 이런 더불어 사는 그런 가치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그럼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독심술이잖아요. 뭐 하시겠죠. 근데 네. 이제 진보를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뭐 신자유주의 경쟁이라든지, 네. 그럼 뭐 아니면 청년 실업 같은 걸 해소하자 그러면 해소하는 그 방안, 네. 이런 것들에 사실 이제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토론을 그 이준석 그 새누리당 네네. 이분하고 하여튼 토론 장면 하는 것들이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신자유주의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 사람은 승자인데 무슨 잘못됐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살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필요하겠다. 안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뭐 보수 청년이니까 고민을 안 하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승자잖아요. 그쵸. 어떤 가진 자들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벌을 따고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그 보수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일말에 어떤 그런 엘리트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연 그럼 유승재 후보는 지금 진보적인 청년, 나머지 90% 정도 되는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함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진정성 있으면 네. 부족한 점은 계속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저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누구나가 이 청년들이 나 진보를 감탄했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막 부족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막 분야마다. 근데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계속 고민하려고 하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게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 고민 드는 것들을 풀어주고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좀 감동을 한 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변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울렸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왜 본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본인이 청년 비례대표로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네. 답이거든요. 왜 내가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보시고 딱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생각을 많이 들었던 건 이 위대한 진출하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등록금 문제 해결 한번 해보자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거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물대포도 많이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쌍용차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투쟁하다가 생전 맞아본 적도 없고 맞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돌을 맞아가지고 뼈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구속된다는 거는 생각도 한번 안 해봤던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문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되게 비상식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해보자.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엎어보고 내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 있다. 저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닌 거죠. 자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뒤에 남자로서의 야망이라든지 출세욕은 없어요, 솔직히. 네, 그거는 정확히 없습니다. 네. 출세욕은 자신 있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근데 뭐야 진짜. 그 아, 25살, 26살의 나이에 예,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던 거는 내가 한 30대 후반? 그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6살에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아니 근데 진정성은 인정해줘야 돼요, 진짜 뭐. 난 지금 막, 나 어떻게 살았지? 막 이거는 이런 사실 생각이 그 드는데. 우리 셋이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약속을 이렇게 지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그냥 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한 타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요거 청년 실업자의 노래입니다. 모리슨 호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노래? 모르는데? 예, 지하철 지날 때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지루하게 똑같은 막다른 골목을 보다가 오래 걸리진 않겠지 이곳을 빠져나가 너에게로 가는 길 저기 저 지하철이 지날 때마다 내게서 자꾸 뭔가 가져가는 것 같아 소중한 무언가를 어릴 적 꿈들을 사랑하는 너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내 이름 숨이 막히는 이 하루를 나는 왜 여기에 무엇을 하는지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이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무런 대답 없는 내 청춘아 네, 노래 이런 좋다. 노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예. 노래를 하는 동안 갑자기 네, 뭔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습니다. 난입. 난입? 갑자기 난입. 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네. 똑 떨어진 이간수를 방송도 출연했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간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는 후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관수 씨가 됐네요. 네, 아니에요. 이관수 씨는 아직도 강남구 구의원입니다. 아, 그 구의원이세요? 네, 제가 그럼 그냥 의원님이라고 네, 해야겠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관수 씨라고 부릅니다. 네. 자기 잘 있었어? 아유. 만나려고요. 아예. 말을 못하죠. 똘똘합니다. 네. 근데 네. 어떻게 스튜디오를 이렇게 난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갑자기 전화 연결. 저도 뭐, 관심도 많았고, 통합진보당 이번 비례대표 선출도 예. 마음 추스리면서 제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긴 잘 돼가나? 이러면서. 마음 추스리면서. 누가 떨어질까 하고 지켜봤죠. 네. 네, 그래서. 그 떨어져서 기분이 어떠세요? 찹찹합니다. 돈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프로페셔널했다. 제가 지금 사실요, 이번에 그 MC 스나이퍼 앨범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관수 씨 이 당선을 위해서 제가 가사까지 썼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을 이야기 빗대서 우와. 승리하라고 그런 가사를 써서 녹음까지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 괜찮아. 아직 30이야. 예, 뭐 다. 4년, 아, 4년째가 진짜 또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계속 정진하시면서 힘을 내시고요. 아직 젊은- 오늘 뭐 유승재 후보 우리 통진당의 위대한 네. 진출에 최연소 후보가 나오셨는데요. 네. 준비하신 난입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우선 뭐 유승재 인사하시죠. 후보님 꼭 끝까지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국회의원 돼서 꼭 반값 등록금 하나는 끝까지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럼 국회의원 안 됐으니까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 안 합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죠. 반값 등록금 운동은 우리 국민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저는 원외에서 움직일 건데 예. 우리 유승재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 저는 교육은 국가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을 거리에서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이 원내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맞는데 좋은데 그게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작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너무 한 번에 딱 보였다고 봐요. 의지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이번 학기부터 시립대가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재원 마련이 문제인 건데 사실 네. 보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없어진 이 돈들이 너무 많죠. 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했던 것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들, 그리고 4대강 사업하고 나서도 이제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가야 하는 돈들. 이거 이제 이 큰 틀에서 본 거고, 뭐 종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없어졌던 그런 세금들이 사실 저는 이제 복지로 다 돌아간다고 보는 거고, 저는 복지는 막 그런 거라고 봐요. 막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면 반값 등록금에 의료, 대한 교육, 뭐 주거 이런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예. 구체적인 대안이 그거인 거죠. 이제 반값 등록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재원 마련이 필요한 이미 거잖아요. 뭐 전략이나 대안이 필요가 없다.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이제 등록금 그렇게 상한제를 보고 하던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수 후보 어떻게 후보가 아니구나 이제. 저도 이제 후보가 될 거고요, 조만간. 네네네네. 저도 이건수 같이 의원님, 우리 예. 이순재 분과 같이 국회에서 이제 뵐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그 반값 등록금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원내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반드시 그 국가의 내국세 7% 이상 꼭 교육 보조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투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문입니다.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네. 네, 투쟁은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건수 후보도 후보가 아니구나 아직. 예. 아직 후보가 아닌 앞으로 후보가 될 이건수 구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투쟁하시면서 관수야 내가 누나가 소주 사줄게. 언제 한번 보자. 여튼 뭐 유승재 분과 함께 축하주를 마시든 위로주를 마시든 한 잔에 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 소주 예, 한잔 고맙습니다. 하자.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예.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해맑아? 해맑죠. 해봤습니다. 재밌었죠. 네, 예. 떨어져서 굉장히 상심이 커요, 이분이. 지금 뭐 실시간에 사연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너무 좋았고 네. 실력도 있었는데 떨어져서 애석하다는 평이 굉장히 많다, 이 후보에 대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유승재 후보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 아예 답이야, 사실은. 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부정적인 생각?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 걸었어요, 지금. 내가 올인이에요. 사실 정치 컨설팅이 또 얘기했는데 원래 모범답이 이거예요. 제가 떨어진 생각 안 해봤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모범 답안이라서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진짜 생각 안 한 거예요? 진짜 생각 안 한 거지. 전 이게 모범 아니야, 답안인지 근데 몰랐는데 진짜 되게 대책 없는 이미지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이
오늘 원래 출연하려고 해서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제가 집중 공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허경영식에 너무 뭐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좀 저거다. 김지훈 후보 얘기하는 거야? 다른 후보들의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은? 아니, 선심성이라고 봐요?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 어떤 공약을 문제 삼는지 주렘님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죽해서 제가. 한 개만 딱 찝어보세요. 하는 저기에 올라왔겠냐면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도 많아가지고,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 기가 막혔는데, 저도 좀 보면서. 뭔데, 여러 가지가 뭔데? 있어서요. 일단 뭐, 아까 원래 북한 얘기할 적에 물어보려던 건데, 그분도 그 징병제 폐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같은 맥락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유승재 후보도 했었는데. 모병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진병제 폐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튼 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평가하기엔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근데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긴 하는데 이게 제가 제 공약 정책 이런 거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다른 후보의 공약이 네거티브는- 실현 가능할까 막 이런 거를 막 계산해 보진 않거든요.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 저 그냥 가능하니까 젊은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신 거겠죠. 본인의 공약은 어떤 거예요? 저도 저는 4가지로 기본을 예. 했어요. 말씀해 하나는 주세요. 이제 등록금 분야, 등록금 분야. 두 반값 번째가 등록금. 이제 군 분야, 등록금. 등록금 분야에 어떤 공약이시고요? 반값 등록금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공동화기제, 공동화기제. 공동화기제는 뭔가요? 학벌 폐지를 이제 기본 이야기하는 건데 프랑스 보면은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부터 그쵸. 시작하자 이런 네. 얘기세요? 예. 그리고 이제 사학들의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도 그런데 비리재단 예전에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들이 지금 속속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재단들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고 지난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뭐 사과나 아니면 학교 발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버젓이 들어와서 네. 활동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재정 비리 혹은 과도한 적립금 쌓기 이런 것들이 다 용인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사학재단들에 대한 감시를 똑바로 하게 하는 그건 정말 사학법을 통과시키자. 예전에 이런 게 못했던.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학교의 친구들을 물어봐도 그냥 원룸을 구하는데도 막 돈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집을 얻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자기 나가서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넘죠. 넘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 가지고 있는 게 5,508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1등은 한 800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뭐 그런 것들 되게 비정상적이고 네. 이런 구조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살 공간조차 이 보금자리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은 되게 좀 비정상적이다 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반값 기숙사라든지 반값 자취방 요 주거 문제를 네. 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숙사 문제를 대학생으로 잡는 거고요. 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이 반값 자취방에 대한 요 결혼을 제도를 하지 좀 하고 않았는데 청년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연령에 관계없이.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는 더 고민하고 있는 건데 좀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기본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필요하다고는 봐요, 이게.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충분히 자기가 이제 부양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거기에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한다고 부양이 막 되진 마- 않잖아요. 고민이 많이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공약을 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약이 지금 군 문제, 뭐 청년 주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네. 이제 이 군 문제에서도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저는 이 모병제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게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이 모병제를 통한 오히려 근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아예 군대를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군대를 선택하게 되겠죠. 남은 선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난한 극빈층 네. 흑인들이 그런 모병제를 통해서 군인이 되고 또 파병이 되고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이런 모병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건 미국의 지금 현실을 보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이게 다 전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고 네. 뭐 이래서 그 군대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군을 보는 우리의 시선 이런 것도 저는 군대가 진짜로 되게 박수받고 군에 가는 게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건 진짜 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가 군을 보는 시선 군대가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가는 사람도 막 가기 싫어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가기 싫지. 뭐 내 주변을 보면 그렇기도 하네. 근데 막 난 갔다 왔는데 아닌데. 그건 그런- 너무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신가.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너무 감성적으로 지금 근데 사안을 보시는 왜냐면 게 아닌가 저희 하네요. 그 동루천에 네. 그 주둔 미군이 많다 보니까 위사도 아주 큽니다.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클럽에서 음악을 틀면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술 취한 흑인들이랑 안 되는 잉글리시를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바닥 사람들이 해서 다른 나라로 오지 미쳤다고 이걸 하겠냐는 거 자기 얘기가 미국이 뭐 전쟁날 위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해먹을 게 뭐하러 이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친구들이 받는 월급이나 이런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죽해서 우리는 뒷돈을 줘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동촌 주민들은. 그 안에서 하는 그렇게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좀 보완을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예. 그럼 그거 말고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모병제가 청년 실업 문제를 아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 빼고는 남북 경제협력 통해서 네, 굉장히 남북 좋은 경제협력 통해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남북 경제협력과 모병제 뭐 이런 식의 통일과 연관되어서만 그리고 몇 청년 가지 실업 이제 문제를 또그 푸시는 건가요?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고용노동부에 네네. 청년 실업을 이제 전담으로 네네. 하는 이런 그 특별부서를 좀 설립하자 이런 네네.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그럼 청년들이 이제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실제 네. 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실 저는 법안들은 좋은 건 되게 많이 이미 나와 있다고 이미 좀 있죠, 생각을 많이 해요. 있죠. 근데 예. 이거를 구현하지 아직 않는 거죠. 왜 전- 구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이 이명박 정권이 쭉 해온 토목에 집중되어 있는 아.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곳에 세금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연관돼 있다고. 그럼 봅니다. 어떤 분야에 돈을 써야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분야에 네. 저는 일단-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 그러면 어떤 분야를 사업을 국가가 추진을 해야 뭐 또는 민간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공부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토목 이 일용직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4대강 사업 이제 공사 끝나면은 더 뭐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다시 이것도 네네네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뭐 이 첨단 산업들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비슷하게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경제협력 통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왜냐면 북에서는 남북. 예. 네 그 뭐 석유 이 매장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석유가 있어요? 네, 현재 가치로 2,000조 가량으로 이제 오. 평가받을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고 이야기가 2,000조? 되기도 하고 어.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예, 예. 뭐 우라늄 이런 것들 뭐 우라늄 세계에서 매장 뭐 1위를 뭐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서로가 이 없는 것과 있는 거를 같이 교환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은 저도 약간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어떤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좀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아까 좀 뭐랄까 좀 눈높이가 더 높아졌 지금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보수 아니- 아니 그걸 보수라고 새누리당 생각하면 안 되지. 당원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실제로 또 막말로 당장 요즘에 뭐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그 뭐라 그러니까 그 무슨 족이라고 그러는데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인간 폐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국가가 가난은 뭐 구제 못한다 이런 식 얘기로다가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막 부딪혀서 이렇게 먹고 살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뭐 공약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일단 그거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높이가 높다 낮다라고 보기 힘든 것 같은 게 대학 진학 많이 하는데 대학 등록금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학자금 대출 이자만 내는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기 보금자리라도 구하려면 드는 돈 이것만 해도 그럼 그 기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한다면 먹고 살 최소한의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저는 눈높이가 높다 낮다로 사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비행기 정비공 이렇게 하면은 대학 나온 조종사 우리나라는 정비공과 조종사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대우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당연히 거거든요. 스튜디오스 같은 게 그렇게 미국에서는 대단한 직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그렇죠. 그건 아줌마들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완전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하네요.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얘기가 다 좋습니다. 모든 공약들도 다 좋고 이렇게 한데 저는 이런 의문이 또 드네요. 공약 정말 좋고 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네. 과연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청년을 대표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거수기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당론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진보 진영에서 진출을 했다 청년이 당론 따라서 거수기 역할 진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저 일단은 기본은 올바른 진보의 가치를 피워나간다는 자기 주관이 있고 그게 지금 물론 통합진보당이 이야기하는 당의 입장과 네. 틀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큰 원칙, 정해놓은 원칙에서 다르지 않다면 가는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거수기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신껏 이야기해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성주의자 꼴통패미 채샤, 제 꼴통패미거든요. 꼴통패미 채샤가 그 거수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진보당의 정진우 전 정교조위원장 비례대표 공천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이거에서 뚜렷한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였었는데 이 얘기를 네. 듣고 좀 알아보긴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고. 알아본 게 어느 정도. 근데 되게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되게 막 되게 이걸 잘 판단하기 위해서 막 여기에 집중해보자 이런 사실 생각은 못했어가지고 쉽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네, 그 판단을 이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너무 여기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될까봐. 아직 잘 모르겠다지 그러니까. 예, 잘 모르고 이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이러면? 잘 몰라도 어쨌든 저는 유승재 후보한테 표를 줄 겁니다.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하나 또 생각이 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비례대표 평가순환제를 전 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자세히 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는 중인데 네. 2년의 기간, 4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예. 2년의 네네네. 기간을 두고 어떻게 이 국정수행을 해왔냐 네네.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이제 후보가 순환을 하자. 네, 순환하자 네네. 이런 거고 전 이게 좀 장점이라고 보는 건 아직 통합진보당이 네. 의정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그런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재가 그런 데 많이 있어서 없죠. 예. 더 많은 분들이 이 국회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그럼 이제 무조건 순환제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걸 잘해와서 좋은 평가가 되신 분들은 또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조금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는 독일의 녹색당도 네. 초반에는 이런 순환제를 좀 많이 비례대표 도용했었다고 순환제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좀 폐지를 했는데 많아지면서는 지금 통합진보당에는 의석이 적으니까 녹색당의 초창기에는 네.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돌려서 좀 많은 사람들이 국정 경험을 할 수 하겠다. 있도록 네. 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진보당도 지역구에서 나갈 때도 더 많은 네. 의정 경험 많으신 분들 또 이제 더 좋은 일들 많이 하실 수 있고 네. 이런 좀 긍정적인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걸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평가 굉장히 순환제. 좋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한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뭘 또 핵폭탄을 또 터트리시려고 핵폭탄까지는 아니고 폼 자, 잡으시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지금 야권연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잖아요. 국민들은 구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찍지 않겠다. 야권 하나로 뭉쳐라. 근데 이제 야권에 대해서 지지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야권 연대가 안 되고 있거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야권 연대에 대한 생각, 야권 연대 꼭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야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한 무조건적 양보의 형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야권 연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미 의지가 뚜렷한 거고 왜 야권 연대를 요구하는지 이미 정치권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다면은 진정성 있게 나오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강정에서도 한명숙 대표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밤에. 네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야권인데 반드시 이뤄낼 거고, 뭔가를 서로 이렇게 더 얻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반드시 야권연대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회의 같은 걸 하러 이제 가셨는데 저도 이제 거의 뒤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근데 가자마자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어딜 가? 그냥 뭐 가신다 금요일 날 다시 온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차를 막고 막 다 계속 끄집어내는데 계속 차 막고 여기서 한명숙 대표 차를 막았어요? 네 가시지 말라고 아까 얘기한 거 지켜달라고 여기 이정희 대표님도 안 가시니까 여기서 야권연대 같이 이야기하면 얘기하자고. 되지 않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가시겠다 하고 근데 저는 강정에서 아까 그 강정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요일날 오겠다라고 매일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이정희 대표, 정동영 의원 그렇게 죄송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몇 분 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국민들의 요구, 압박 이런 걸 해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야권연대 이건 반드시 필수적인 것.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 한명숙 대표가 마이크 잡고 했던 발언 그대로 전 야권연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더 얻으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유승재 후보는 아까부터 초반부터 얘기하시는 게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계세요. 뭐 네, 맞아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지켜야 되고.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왜 말대로 안 지키나요? 지키게 만들려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여주신 태도도 한 말을 지켰어요. 그대로.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지금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감동받고 있어?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말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유승재 후보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어떤 차별성 있는 지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저는 그걸 이제 사실 전 촛불에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모든 힘은 다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거리에서 더 국민들 속에서 계속 촛불을 들면서 하는 그것도 국민들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오만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힘을 똑똑히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 그러려면은 국민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더 거리로, 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크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어디서건 항상 거리에서 항상 그 대중들 속에서 함께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어이구. 훌륭하다. 어이구. 어이구. 너무 이렇게 훌륭합니다. 예. 우리 애기는 언제 이렇게 커보나. 와, 진짜 좀, 마지막 정말 장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마지막 코너로, 이 각계격파 질문 러시가 끝난 다음에는 라스트 30초 어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30초 안에 탁 어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을 아주 벌써 너무,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지금. 훌륭하게. 끝냈어요. 준비를 따로 해오셨나요? 30초 자기 어필 시간에? 아니요. 전혀 따로 해오시진 않으셨어요? 네. 아니요. 그럼 아까 자기소개 30초도 준비 따로 해오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오늘 그냥 무작정 무대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뒤에서 박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봤어요. 대본도 안 봤어요? 네. 강정에서 싸우다가 오셨으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고. 예, 저 지금, 말뿐인 사람들이랑은 다른 유승재 후보의 차별단- 매력에 흠뻑 아.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유승재 후보 인사를 나누시면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유승재 후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면서 끝을 내고 싶네요. 저는 20대니까요. 네, 안치환 선배님의 청년. 안치환의 청년.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20대니까 좀 예. 30대도 청년이에요. 우리도 껴줘요. 40대는 어디 갔냐? 자, 30초 동안 카메라 보시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강렬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울퉁불퉁 쇼도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20대, 30대 대학생 청년들, 저는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좀 생각합니다. 2012년에 이 세대들이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할 거고, 저는 그 힘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폭발을 좀 더 빨리 앞당기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폭발로 세상을 바꾸겠고, 그들과 함께 폭발하겠습니다. 기호 2번이고요. 20대 재기발랄한 가장 어린 유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재 후보 오늘 진정성을 보여준 유승재 후보 모셔봤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울퉁불퉁 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